가락동 복부인의 마지막 미소. 2024년 11월 서울 희의시장.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200m 떨어진 장수 노인정이었죠. 노인정 문을 여는 사람은 항상 강복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투툼한 장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 전 무 한 상자로 시작해 가락시장에서 세계 점포를 운영하게 된 유명 인물이죠. 김영자 할머니가 노인정으로 찾아와 비닐봉지에서 꺼낸 돈을 내밀었습니다. 강복순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세고 빨간 볼펜으로 장부에 적었습니다. 11월 18일 김영자 입금 2만, 누적 347만. 이윽고 노인정이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는 3만 원을, 정만수 할아버지는 5만 원을 맡겼습니다. 강 여사, 우리 손주 피아노 학원비 15만 원만 빼줘. 예, 최 씨. 잠깐만요. 여기. 최순희, 출금 15만, 잔액 284만. 강복순이 20년간 운영해온 무지개개는 희의시장의 전설이었습니다. 회원 87명, 누적 금액 15억 3천만 원. 단 한 번의 사고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은행 이자보다 강복순의 말 한마디를 더 믿었습니다. 오전 9시 수금을 마친 강복순은 낡은 금고에 현금을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장에서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노인정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재혁. 키 175cm의 단정한 흰 머리,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색 롤렉스 시계를 찬 신사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네요. 오, 어디서 사셨어요? 중국 청다오에서 20년간 무역업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려고요. 그의 말투는 교양 있었고 손에는 비싼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양반이 우리 노인정에 왜 왔대? 박재혁은 그날 노인정 에어컨이 고장난 것을 보고 다음날 5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에어컨 하나 새로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보태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인사 삼아서요. 아니, 이게 무슨... 괜찮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돈은 좀 벌었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번 거죠. 2주 후 김영자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박재혁이 갑자기 나타나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다들 마무리하시고 이 옆에 한정식 집으로 갑시다.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그날 20명의 노인정 식구들은 비싼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계산서는 박재혁이 선뜻 치렀습니다. 이 양반 진짜 부자네. 인심도 좋고. 2달 만에 박재혁은 노인정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7시면 노인정에 나타나 청소를 했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손주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합격 기원 떡을 사왔습니다. 특히 강복순에게는 더 각별했습니다. 강 여사님, 그 나이에도 그렇게 정정하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어서. 아이고, 박 회장님도 건강해 보이시던데요. 여사님 덕분입니다. 여기 와서 웃을 일이 많아지니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9월의 어느 날 박재혁은 강복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에이 뭐. 제가 부장인 것도 아니고 애가 알아서 잘한걸요.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여사님 공이 큽니다. 강복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홀로 된 지 10년.
자식 자랑할 사람이 없었는데 박재혁은 늘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강 여사가 요즘 화장도 하고 그러네. 박 회장이랑 잘 통하나 봐.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0대의 황혼 로맨스쯤으로 여겼죠. 어느 평일 저녁 노인정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강복순이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려는데 박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재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사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요. 그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화려한 팜플렛 여러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알게 된 투자처입니다. 그린에너지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정부에서 인증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팜플렛에는 대한민국 녹색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환경부, 추천 같은 그럴듯한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투자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에요, 여사님. 이건 위험한 투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에요. 박재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투자 수익 보장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그럴듯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3개월마다 원금의 7%씩 이자가 붙습니다. 1년이면 28%예요. 1억을 넣으면 1년 후 1억 2,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태양광 발전이 지금 대세잖아요.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강복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재혁은 자신의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통장에는 3억 원 입금, 한 달 후 3억 6천만 원 출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9월에 3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6천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왜 여사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강복순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원금 보장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안 나면 원금은 100% 돌려줍니다. 박재혁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여사님이 회원분들 돈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분들 평생 모은 돈인데 그냥 금고에 넣어두시면 1원도 안 불어나잖아요.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 2%도 안 되죠. 그건 그렇죠. 그런데 이 투자를 하시면 1년에 28%예요. 회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강 여사님 덕분에 돈이 불었다고 하실 겁니다. 강복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을 믿고 맡긴 돈을 그냥 금고에만 보관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정말 안전한 거죠? 여사님, 제가 3억이나 넣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20년간 무역하면서 온갖 사기꾼들 다 봤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날 밤 강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15억을 넣으면 1년 후 19억이 된다고? 그럼 4억을 벌 수 있어. 김영자 할머니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이순덕이 손자 유학 보내고 싶어 했고, 정만수 씨는 딸 결혼 준비 중이고, 강복수는 20년간 회원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손주 학원비가 부족하고, 누구는 병원비가 걱정이고, 누구는 아들 집 장만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4억이 있으면 다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다음 날 강복수는 박재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 회장님, 그 투자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여사님, 제 목숨 걸고 장담합니다.
저도 이번에 5억을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3개월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월이면 15억이 16억 5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두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투자라는 게 워낙 민감한 문제잖아요. 성공하면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다음날 고민 끝에 강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 해보는 인터넷 뱅킹 이용에 박재혁이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이 계좌 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금액은 15억 3천만 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복수는 심호흡을 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강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3개월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날 밤 강복수는 박 회장에게 받아온 서류들을 침대 밑 금고에 넣었습니다. 3개월 후면 다 잘 될 거야. 회원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는 벌써부터 회원들의 놀란 표정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3주 동안 박재혁은 여전히 매일 노인정에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재혁은 친구가 아프다며 부산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떠난 뒤로 박재혁은 한동안 노인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복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외도 아니고 친구를 만나러 부산에 갔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5시, 김영자 할머니가 노인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안 왔네? 김영자는 이상했습니다. 20년간 강복순이 제일 먼저 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파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녀는 새벽 4시 반이면 노인정 문을 열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들 나오지 않는 강 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이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상하네. 복순이가 전화를 안 받아. 어디 아픈가? 누가 집에 가봐. 정만수 씨가 자원했습니다. 강복순의 집은 노인정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뒤 정만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강 여사 집이 비었어. 뭐? 불이 다 꺼져 있고 문 두드려도 아무도 없어. 우편함에 신문이 일주일치나 꽂혀 있더라고. 노인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강 여사가?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강복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최순희 할머니가 노인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장부가 없잖아요. 제가 그동안 강 씨한테 3천만 원을 맡겼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순간 노인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 영수증도 없다. 장부도 강 여사가 가지고 있다. 설마 우리 돈이? 정만수 씨가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1억 2천. 나는 맡긴 돈만 1억이 넘어요. 우리 딸 결혼식 다음 달인데. 노인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복순이가 우리를 속였어? 20년을 믿었는데. 노인정에 모인 사람들은 우르르 강복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대문을 발로 걷어찼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노인 30여 명이 경찰서에 몰려갔습니다. 강복순을 잡아주세요. 우리 돈 15억을 들고 도망갔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끼리 믿고 맡긴 거예요. 영수증은요? 그것도 없어요. 강 여사가 장부에만 적었어요. 경찰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돈이 15억이에요. 15억. 알겠습니다만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강복순 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찾아주세요. 흑흑. 경찰서 로비에 노인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노인정 회원이었던 나영숙 할머니가 시장 골목에서 회원들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네. 강복순 씨가 박 회장이랑 요새 친하게 붙어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강 씨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박 회장도 노인정에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게 회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박 회장도 공범일까? 박 회장 집 가봤어? 10명의 회원들이 박재혁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복순이 말해줬던 빌라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가보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3층이요? 거기 2년 전부터 공실인데요. 뭐라고요? 회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재혁도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시 경찰서에 몰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복순이 경찰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3일 동안 씻지 않은 듯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순아, 강복순. 회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돈 어디 갔어? 내가 도망갔다며. 강복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다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어. 미안하긴. 1억 2천만 원 당장 내놔. 강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혁. 그놈이 사기꾼이었어. 뭐? 투자한다고. 3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나도 당한 거야. 김영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투자? 내가 우리 돈을 투자했다고? 미안해. 이자를 더 만들어서 시장 사람들한테 돌려주려고. 박 회장이 안전하다고 했어.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돈을 마음대로 투자해. 정만수 씨가 강복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20년을 믿었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미안해요. 경찰이 사람들을 떼어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조사부터 합시다. 강복순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형사 2명이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강복순 씨,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박재혁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강복순은 지난 4개월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재혁이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그리고 강복순은 가방에서 투자 계약서와 증서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형사님, 이 회사 검색해봤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강복순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그럼 제 돈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무실 주소로 가봐야겠습니다. 형사 2명과 강복순 그리고 피해자 대표 5명이 회사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4층 1402호 그린에너지 코리아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형사가 건물 관리실에 확인했습니다. 그린에너지 코리아요? 그 회사 몇 달 전에 나갔어요.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요. 강복순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 안 돼.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분석, 통신 기록 추적, 그리고 박재혁이 사용했던 계좌 조회. 하루 종일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뭔데요? 박재혁의 본명은 박성민입니다. 나이는 42세고요. 네? 42세? 네. 우리가 본 박재혁은 분장한 모습입니다. 흰 머리는 염색, 주름은 특수분장이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박성민은 2019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부산에서 8억, 대구에서 12억, 광주에서 9억, 그리고 인천에서 14억. 총 피해액이 43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5번째 피해자들입니다. 정만수 씨가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이 계좌식이,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성민은 매우 치밀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최소 3개월 전부터 미행하고 조사합니다. 강복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강복순 씨가 시장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먼저 파악한 뒤 접근한 겁니다. 강복순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다녔다는 명품 시계, 노인정 수리비 500만 원, 회원 생일 때 한정식, 모두 계산된 투자였던 것 같네요. 1천만 원 쓰고 15억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박성민이 지난주 토요일 밤 인천공항으로 갔는데 출국을 안 했어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뭔가 겁을 먹은 것 같았다고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박성민의 행적이 묘연합니다. 숙박 기록도 없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현금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적 중입니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박재혁이 여전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박재혁의 소식만 기다리던 어느 날 오후 노인정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 김태준 팀장입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희가 박재혁, 아니 박성민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성민이 강복순 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 투자처. 그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처는 박성민 본인이 만든 유령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 회사에 그대로 있습니다. 회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 중 14억 7천만 원이 아직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박성민이 출금하지 못했어요. 왜요? 강복순 씨의 딸이 진짜 판사라는 걸 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겁을 먹고 돈을 빼내지 못한 채 도망쳤죠. 김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그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요? 강복순 씨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라 법적으로 복잡합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가 명백하므로 2-3개월 내에 대부분 회복 가능합니다. 노인정이 술렁였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박성민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순간이었죠. 조사실에서 그는 비웃었습니다. 강복순? 그 할망구 딸이 판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접근도 안 했어요. 판사 딸이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한테 바로 알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표정이 굳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이미 3억은 빼냈어요. 당신들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계좌 말입니까?
박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보니 강복순의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아니라 국세청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일을 듣자마자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박성민의 비밀 계좌까지 추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15억 3천만 원 중 15억 2천만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회원들이 하나둘 노인정으로 모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복순을 발견한 김영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속인 사람을 우리가 의심부터 했잖아. 정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강 여사, 그래도 걔는 이제 그만합시다. 강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매일 아침 현금을 주고받던 끈끈한 손맛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진정한 정으로 채워졌습니다.